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이계호 교수입니다. 면역력과 장 건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결국 면역력은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존재하는 장 건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장 건강은 또 실제로 장내 미생물, 장 속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장 건강이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장 속에는 말이죠, 세 가지 종류의 균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유익균, 좋은 균이죠. 그리고 유해균, 나쁜 균이죠. 그리고 중간균, 기회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개 좋은 균이 한 15%, 나쁜 균이 15%, 그 다음에 중간 기회균이 70% 정도가 위치를 하고 있는, 이제 분포하고 있는데, 좋은 균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요, 이 기회균이 좋은 균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럼 장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유해균의 숫자가 많으면은 이 70%의 기회균이 나쁜 균 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장 속에서는 유해균과 유익균의 싸움이, 시소와 같은 싸움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숫자의 유해균과 작은 숫자의 유익균이지만 서로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70%의 기회균이 좋은 균으로 가느냐 나쁜 균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장 건강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습관 중에서 또는 먹거리 중에서 유해균의 숫자를 늘리는 쪽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계속 제가 여태까지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했는데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입속에 치아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의 경우에는 치아가 총 32개가 있습니다. 32개 중에서 송곳니는 아래우로 2개씩 해서 4개가 있죠. 송곳니가 4개 있죠. 앞니가 4개, 4개, 8개, 송곳니가 4개에서 12개를 빼면은 전체 32개 치아 중에서 12개를 빼면은 20개가 뭘까요? 어금니예요. 어금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입속에다가 어금니를 20개나 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모르시겠어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금니는 맷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씹어라. 씹어라. 그래서 20개의 어금니를 입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씹을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밥 먹고 돈 벌어 가야 되고 빨리 밥 먹고 공부하러 가야 돼요. 왜?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수능 점수 1점 더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통로였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씹지 않고 그냥 넘기는 음식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밥을 먹었습니다. 그죠? 밥의 주성분이 뭐라 그러죠? 밥떡, 고구마, 감자 같은 주성분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단당이 수백만 개, 수십만 개 뭉쳐진 이런 덩어리예요, 덩어리. 탄수화물은 이게 하나 분해되는 과정이 소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도당이 됐을 때 다 조각 나서 포도당 한 개짜리에 됐을 때 입자가 작으니까 이 녀석이 장에서, 소장에서 우리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되었어. 이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이 포도당이 타면서 산화가 되면서 에너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포도당이 수십 개, 수백 개 뭉쳐진 포도송이와 같은 건데 이걸 한 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소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어야지만 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탄수화물 분해 효소 기억나십니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입니다. 아밀라제는 분해 효소. 그런데 참 재밌게도 우리 위 속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라는 분해 요소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침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침 속에. 아,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위 속에서 우리가 즐겨 먹는 밥떡, 고구마, 왕자, 국수 같은 그런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아밀라제가 위에서 나온다면 내가 바쁠 때, 밥 먹을 시간 없을 때 빨리 먹어서 위 속에 집어넣으면 위는 어차피 2시간 동안 그 속에서 주물러서 소화시키니까 2시간 동안 있을 동안에 아밀라제가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면 이 세상을 얼마나 편하게 시간 절약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위에서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건 모르죠. 그죠? 근데 침 속에 밥을 분해하는 효소를 넣어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씹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씹는 것도 뭐다?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간한테 피조물한테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서 육적으로 허우적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매우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영육 간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과 동시에 육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육체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데 이걸 지금 별개로 생각하는 거죠. 입속에 있는 20개의 어금니를 활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다. 자, 씹지 않고 소화제가 없이 탄수화물에 소화하는 아밀라제가 없이 그냥 내려가게 되면은 위는 2시간 동안 음식을 주물르기만 주물러서 죽을 만들어냅니다. 죽을 만들어서 장 속으로 내려보냅니다. 아밀라제가 있으면 이미 분해되어서 포도당이란 단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짬밥통이 된 거예요. 장이. 장의 온도가 보통 39도, 40도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뜨거운 짬밥통 한두 시간 되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지독하죠. 왜? 썩으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방개 냄새나 변 냄새가 매우 지독하다는 거예요. 음식이 소화되고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짬밥통을 만들어서 장소에서 썩어 들어가니까요. 왜 방개 냄새나 변 냄새가 독할까요? 장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웃어가면서 까불랑거리고 막 돌아다니니까 얘야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썩어 들어간다. 알려주려고. 근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어른들보다는 초, 중, 고, 대학생의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는 거예요. 어머니들 집에서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 비타민 주면은 다 되는 줄 아는데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 음식이 아이들의 뱃속에서 현재 썩어 들어가고 있다. 씹어야 합니다. 씹어야 합니다. 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결과로 장 속의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는 방법이에요. 유해균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씹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건강이 갑자기 여러 가지 원인 모르게 나빠져서 힘들다. 무조건 식사 시간을 2배로 늘리십시오. 왜? 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쁜데 내가 밥 먹을 시간이 5분밖에 없습니다. 언제 씹습니까? 동료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2명이 가서 밥을 먹는데 나는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은 앞에 내 동료하고 식사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맞출 수 있습니까? 만약에 식사할 시간이 5분밖에 없다면은 5분 동안에 충분히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양, 작은 양만 드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배가 좀 고픈, 위는 좀 배가 고플 때 누구? 장을 행복하게 하는 식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예요? 위를 행복하게 하는 양적 식사에 우리 삶의 모습이 박혀 있습니다. 이제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뭐예요? 장을 만족하는 질적 식사로 모든 식사의 패턴을 다 바꿀 때입니다. 왜 이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무슨 밥을 해가지고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아니죠. 이제는 먹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먹었던 음식이 얼마만큼 내 장소에 들어서 소화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게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숫자의 균형을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우리 생활 습관 중에 하나다.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씹지 마시고 입속에 들은 음식을 먼저 씹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회복 중에 굉장히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예요. 씹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입속에 이 치아를 20개나 줬는데 안 씹을 줄 알았어요. 안 씹을 줄 알아가지고 치아를 20개나 좀 어금니를 20개나 줬는데도 안 씹고 그냥 넘기면 장이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췌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친구가 내가 걱정에 대해서 치아를 어금니를 20개나 넣어줬는데 그래도 안 씹고 그냥 꿀떡 삼키면 얘가 죽으니까 췌장 너가 지금 얘가 먹었던 탄수화물의 절반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아밀라제를 네가 내놔라 해서 마지막으로 췌장한테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제가 50% 정도가 나와서 다들 지금 이게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다들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췌장한테다가 그냥 감사하다고 한번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너 지금까지 수고했다. 내가 너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 대신 앞으로는 내가 너를 고생을 안 시켰다. 어떻게? 지체로서의 직분론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은 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췌장은 췌장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전부 다 췌장한테 전부 다 뭘 밀어버리니까 지금 근래에 와서 현대인 중에서 췌장에 대한 질병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요? 지체로서 자기가 해야 될 거, 입은 입으로서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냥 밀어버리니까, 췌장한테 줘버리니까 췌장이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씹으시기 바랍니다. 씹는 것이 장 건강의 회복에서 특히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깨서 유익균의 숫자를 증가시켜주는 첫 번째 식습관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장내 미생물 하게 되니까 손을 듭니다. 아, 교수님 그 유산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이 해결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산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자는 말이죠. 우유의 유당에서 나온 글씨예요. 유산의 산은 뭘까요? 젖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유 속에 있는 유당 성분을 시큼한 젖산 성분으로 바꿔주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유산균의 종류는 우리 흔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이런 균들이에요. 이런 균들이 약 19가지의 균들이 현재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산균이라는 부분들은 유익균의 숫자를 좀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준다는 거죠. 원군을 보내줘가지고 유익균 숫자를 좀 늘린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 속에 존재하는 이 균의 숫자는 장내 미생물의 균의 숫자가 약 100조, 200조, 300조 조 단위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상업용 그 유산균은 주로 10억에서 100억 마리 정도예요. 10억에서 100억 마리가 장수에 들어갔을 때 장수에 이미 100조개가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어요.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즉, 큰 컨테이너에 그냥 물 한 박에서 집어넣는 거라 말이죠. 두 번째, 이 유산균은 위산의 담즙에 매우 약합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온도에 약합니다. 좀 끓이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이제 캡슐을 씌워가지고 이제 장까지 살아서 내려간다. 뭐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돼서 상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유산균의 숫자가 장에까지 도달을 했는데 장에 도달해서 이게 번식을 해야 된다면 번식.
번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자, 번식을 하려면, 유산균이 번식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먹이가 있어야 돼요. 둘째, 온도가 적절해야 됩니다. 셋째, 습기, 물이 있어야 돼요. 온도, 습도, 먹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습도, 장수에는 물이 있죠. 됐어요. 온도, 장수의 온도가 약 39도, 40도, 뭐 36.5도, 이게 그 장이 사는 온도, 그것도 됐어요. 뭐가 없어요? 먹이가 없다는 겁니다. 먹이. 여러분, 유산균의 먹이가 뭔지 아세요? 유산균의 먹이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장은 소장과 대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이 하는 역할, 대장이 하는 역할이 좀 틀리죠, 그죠? 소장은 주로 영양성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대장은 주로 노폐물들 바깥으로 빼내면서 물을 흡수하는 그런 주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장내 미생물들은요, 소장보다는 대장에 거의 다 존재를 합니다. 존재는 거의 대장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소장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포도당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한데? 아까 분명히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포도당이라 그랬는데 소장이 흡수해버리게 되면 대장에는 포도당이 못 넘어가기 때문에 대장에는 균들의 먹이가 없지 않느냐? 없죠. 왜요? 소장에서 포도당을 흡수를 해버리니까 대장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없습니다. 포도당을 줘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그죠? 포도당, 과당 같이 한 개 있는 것을 우리가 단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당. 포도당과 과당 이게 두 개 붙어 있는 게 뭘까요? 당이 두 개 붙어 있는 거. 그렇죠. 이당이라고 해요. 이당. 이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설탕, 꿀, 엿. 이건 이당이에요. 근데 이당은 말이죠. 쉽게 분해가 돼요. 쉽게 분해가 돼서 소장에서 쉽게 분해가 일어납니다. 당이 세 개가 붙어 있는 게 뭘까요? 세 개. 자, 아까 두 개 붙어 있는 게 이당이라고 했으니까 세 개는 뭐예요? 삼당 또는 다당. 그죠? 예. 세 개에서, 당이 세 개에서 10개가 붙어 있는 당의 이름을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리고당. 세 개에서 10개가 붙어 있으면 소장에서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해가 일어나지 않고 소장하고 대장하고 연결돼서 대장이 올라가는 상행결장. 대장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에서 직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가거든.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개에서 10개짜리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분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넘어가요? 대장 초입에 넘어갑니다. 대장 초입에 넘어가게 되면 3개에서 10개짜리 올리고당이 분해가 되면서 이 대장 초입에 있는 상행결장과 횡행결장 쪽에 있는 먹이 장내 미생물에다가 포도당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대장 속에 있는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서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하려면 뭐예요? 음식 중에서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포함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매일 한 끼 이상. 프락토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포함된 음식이 첫 번째, 콩. 두 번째, 양파, 마늘. 또는 요즘 마트에서 떨이용으로 나오는 시커멓게 익은 바나나 있죠. 많이 익은 바나나. 또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가을이 되면요, 약혼이라는 게 나옵니다. 약혼.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맛은 배 같은 그런 약혼이 있습니다. 소위 이런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반찬으로 섭취를 해야지만 대장 속에 있는 균의 먹이를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3개에서 10개짜리는 말이죠. 초입하고 횡행결장 정도만 다 가고 하행결장, S결장, 직장 항문까지는 3개에서 10개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대장암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뭡니까? 직장암이에요. 항문 끝부분에. 거기에는 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자, 그러면은 3개에서 10개짜리는 초입까지는 공급을 했는데 3개에서 10개짜리는 초입에서 공급했죠. 그러면 저 항문 끝에 직장까지는 3개에서 10개까지 못 가니까 20개, 30개짜리가 붙어있는 긴 녀석이 가면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당이 20개에서 30개 연결된 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이눌린이라고 합니다. 이눌린. 따라서 이눌린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반찬으로 매일 한 끼 이상을 드셔야 돼요. 이눌린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음식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우엉, 도라지, 더덕, 고들빼기, 돼지 감자, 또는 외국 같은 경우는 치커리. 뭐예요? 뿌리식품입니다. 뿌리식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뿌리식품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직장 속에 있는 유익균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은 우리 인간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음식이라는 겁니다. 유산균이 여러분의 건강,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이 먹는 하나님 주신 그 음식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한 그 음식들은 뭐죠? 젊은 친구들이 안 먹는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거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리고당 얘기하게 되면 이제 우리 주부들이 귀가 번쩍 뜨여요. 왜? 아, 교수님 그 마트에 가면 팔던데요? 예. 마트에서 요즘 설탕 대용으로 요리를 할 때 올리고당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들 이제 올리고당이 이제 다이어트 식품이다. 또 살이 안 찐다. 왜? 얘기했지만 소장에서 분해가 안 되니까, 그죠? 분해가 안 되니까 소장에서 포도당을 흡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 살이 안 찌겠죠, 그죠? 그런데 이 올리고당은 설탕에 비해서 당도가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부들이 이제 요리를 할 때 설탕을 한 숟가락 집어넣었으면 올리고당은 2숟가락, 3숟가락 집어넣어야지만 그 예전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올리고당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올리고당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올리고당 플러스 액상과당이 되는 뭔가 단맛을 추가하는 추가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트에 가서 올리고당을 꼭 구입해서 쓰시겠다는 분들은 반드시 뒤에 라벨을 보시고 올리고당의 함유량 100%가 된 걸 드시고 선택을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콩, 양파, 마늘 같은 이런 올리고당이 많이 포함되는 음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올리고당은 올리고당의 한 가지 음식이지만 콩 속에 올리고당은 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토탈 푸드, 전체 음식이라고 해서 올리고당 이외에 다른 성분들이 전부 다 균형 있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콩을 더 드시라. 참 어린애들한테 도라지, 더덕 먹일 수 있습니까? 지혜를 갖고서 그런 것을 뭔가 이렇게 분쇄를 해서 갈아가지고 이렇게 잼에 같이 넣어서 한다든지 뭐 방법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해서 장내 미생물들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좀 더 음식 중에서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지금 실제로 굉장히 큰 연구를 현재 진행을 이제 5년짜리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장내 건강을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장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무시했던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이에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 두 가지입니다.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이나 된장. 근데 된장은 이제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청국장을 추천합니다.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근데 이제 김치도 고춧가루나 젓갈이 많이 들어간 거 말고 그냥 우리가 먹는 백김치, 동치미 또는 물김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루에 한 끼 이상으로 한번 드셔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몸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는 일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청국장
물김치, 그다음에 아까 프락토 올리고당에 들어가는 반찬, 그다음에 이눌린에 들어가는 반찬을 적절하게 한번 먹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또 이 방송을 하고 나면은요, 한 가지 이제 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무 많이 드세요. 갑자기 또 좋아지려고 아침도 먹고 점심 때는 갈아서 먹고 저녁 때는 농수해서 먹고 즙자가 먹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 많이 먹으면 뭐예요? 설사가 납니다. 설사가 왜 날까요? 설사라는 것은 우리 장 속에 1분 1초라도 더 머물면은 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나쁜 녀석을 빨리 몸박하도록 뽑아내는 방법이 물과 함께 싹 뽑아내는 방법이 설사예요. 그래서 설사가 날 때는 절대로 지사제를 먹으면 안 돼요. 설사를 그치게 나는 약을 먹으면 안 되고 계속 뽑아내서 안에 원인이 되는 물질을 몸바깥으로 뽑아내고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입속으로 안 들어오게 만들고 또 물과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면서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제가 오늘 얘기한 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갑자기 오늘서부터 했는데 갑자기 변이 묽어지고 설사가 나기 시작한다. 뭐예요? 양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양을 좀 줄이셔서 변의 모습을 보고서 그러면은 최소한도 말이죠.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로만 듣고 전설 같은 황금색 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냥 하나님 주신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많은 분들이 교수님 그건 알겠는데 청국장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끓여야 됩니까? 도대체 물김치, 동치미 레시피가 있습니까? 집에서 동치미, 백김치, 물김치 간단하게 담그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면은 제일 밑에 칸이 뭐죠? 야채 칸입니다. 일단 야채를 드러내세요. 드러내면 거기에는 한 일주일 전에 볶음밥 하려고 먹었던 그 당근 쪼가리부터 조각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 비닐 처박혀 있겠죠. 좀 이렇게 색깔이 누르게 뜬 것도 있겠죠. 일단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요. 드러내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 보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채소나 다 집어넣으세요. 써세요. 그냥 썹니다. 또 이러면 어떤 분들 교수님 그것도 그 무는 어떻게 부채꼴을 쓸까요? 동글동글하게 쓸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파를 전체를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넣을까요? 쫑쫑 쓸까요? 그것도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원하는 대로 썰어서 김치통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통 어머니들이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보통 설탕을 집어넣는데 저는 설탕 대신에 배나 사과를 조각 내서 그 속에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좀 넣고요. 생강도 좀 넣으시면 넣고 원하시는 다 넣으세요. 그냥 물을 채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을 맞춰야 되겠죠. 소금을 약간 짜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 채소에서 물이 나오니까 약간 짜게 해서 소금을 넣죠. 이것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밖에서 한 하루 정도 놨다가 김치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끝.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이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같이 하게 되면 애들이 먹어요. 또는 여기 이번에 할 때는 파프리카 빨간색을 넣으면 물이 빨갛게 변합니다. 노란색은 노랗게 변해요. 비트를 좀 집으면 좀 빨갛게 변해요. 그런데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이게 숙성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안에서 방울이 뽀글뽀글 오는 이산화탄소 방울이 김치 그 통 주위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되게 되면은 아주 톡 쏘는 강한 맛이 나오는데 톡 쏘는 강한 맛이 나왔을 때는 김치 유산의 숫자가 줄어드는 시기예요. 따라서 톡 쏘는 맛 나오기 일보 직전 대개 김치를 담그고 난 다음에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 정도에 그때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의 김치 유산균이 만들어집니다. 이 김치 유산균은 현재 여러분이 상업적으로 사 먹는 그 유산균보다는 위에 산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위산에 다 이길 수 있어요. 온도가 문제가 없어요.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장내 미생물에 관련돼서 유익균의 숫자를 늘리는 부분들에 대한 먹거리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지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나 요거트도 유산균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구르트나 요거트가 유산균 식품이에요. 대체 식품이 아니고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그래서 저 요거트나 요구르트도 유산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산균의 모기가 되는 프락토 올리고당과 이눌린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같이 먹어야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역력은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존재하는 장 건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장 속에는 말이죠, 3가지 종류의 균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유익균, 좋은 균이죠. 유해균, 나쁜 균이죠. 그리고 중광균, 기회의 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숫자의 유해균과 작은 숫자의 유익균이지만 서로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70%의 기회균이 좋은 균으로 가느냐 나쁜 균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장 건강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장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그냥 우리가 먹는 백김치, 동치미 또는 물김치 하루에 한 끼 이상으로 한번 드셔보십시오. 씹어야 합니다. 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결과로 장 속에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는 방법이에요. 유해균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